한 아파트 주민들이 출퇴근 시 이용하는 셔틀버스. 그런데 아니 돈은 우리가 다 내는데 이게 왜 불법입니까? 앞으로 우린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셔틀 운행합니다 타세요 막 이렇게 호객행위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불법인지 뭐가 문제인 건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셔틀버스에 제동을 건 마을버스 회사들. 이거는 위법이죠. 유상행위를 하는 거죠. 셔틀버스를 두고 벌어진 갈등.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슈 추적에서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바로 이곳에서 셔틀버스와 관련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데요. 저희가 셔틀을 하게 된 계기는 12년 전 분양할 때 경전철 약속했고 그 이후에 이제 신분당선도 된다고 약속을 하고 그걸 기다리면서 계속 왔는데 결국은 그런 게 하나도 안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여기 유명해진 거예요. 식사섬이라고. 교통이 그 정도로 안 좋다는 거죠. 고립이 된. 아파트 분양 당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경전철과 분당선. 하지만 12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죠. 다른 곳에 비해 유독 교통 환경이 불편했다고 주장하는 아파트 주민들. 10분, 15분 지하철역 거리인데 지금 마을버스 타고 가려면 30분, 40분이 걸린단 말이에요. 만 세대가 넘는 대단지에 지하철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편하시겠네.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셔틀버스를 만들고 운영하게 됐다는데요. 주민들 말에 따르면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대곡역까지의 이동 시간은 기존 버스보다 2배 이상 단축됐다고 합니다. 마을버스는 또 언제 올지 모르는 식으로 노선이 길다 보니까 연착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버스 기다리는 데만 30, 40분 낭비하고 서울에서 1시간이면 들어오고 2시간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자꾸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가 지금 선택해서 이거 한 겁니다. 아파트 셔틀버스를 이용하게 된 주민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다는데요. 좋았을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편리한데 이렇게 줄어서. 셔틀이 생기고 난 이후에 서울에서 들어오는 시간이 30분 이상씩 단축됐기 때문에 집에 와서 가족끼리 저녁 먹는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모은 돈으로 마련했다는 넉 대의 셔틀버스. 아침에는 6시부터 10시 25분까지, 저녁에는 5시 반부터 11시 5분까지 10분 단위로 계속 운영하고 딱 정시에 출발하고 대곡역까지 무조건 10분에서 15분 안에 도착시키고 있고 그 시간을 꼭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주민 전용 셔틀버스. 탑승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셔틀버스 운행에 동의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버스 운영비가 책정이 되었어요. 동의하신 주민에 한해서 본인 카드를 등록한 그 사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QR 코드를 운영을 참 발급받고 잘하시네요. 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외부인은 절대 탑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셔틀버스가 멈춰설 위기에 놓였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마을버스에서 3곳에서 저희 셔틀 운행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이제 영업이 좀 방해되고 영업방해. 그런다는 이유로 지난달 18일에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아파트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버스회사. 가처분 신청서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주민들이 무허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형사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요. 해당 버스 회사 관계자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네. 그 운영하는 주체가 마이너스가 됐든 플러스가 됐든 매출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위법이죠. 그러니까 유상행위를 하는 거죠. 저희가 등록을 하고 면허를 받고 허가를 받고 거기에 준하는 규정사항을 다 지켜야 되고 그걸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시청에서 와서 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 시민들의 안전이 다 걸려져 있으니까. 이 셔틀이라는 거는 그 규제사항에서 다 벗어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빌미 삼아 전국에다 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대중교통 누가 하겠어요? 셔틀버스 운행 전 지자체와 협의는 이루어진 걸까요? 셔틀버스가 운행하자마자 이제 고양시에서 수사 의뢰가 들어왔어요. 최소한 셔틀 시작하면 플로다 우리한테 셔틀에서 뭔가 논의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말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튀어나온 게 12월 1일 날 이미 수사 의뢰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기가 막힌 거죠. 논의도 없이. 당시 수사 의뢰를 한 이유는 뭘까요?
셔틀회 회장하고 추진단장하고 운영하는 임원진들하고 같이 저희 사무실에 와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도 충분히 얘기를 해드렸고 한 4번, 5번 정도 와서 저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예요. 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금지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니까 조치해달라고 저희가 고발을 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판단하기엔 좀 어렵다.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다 조사를 하질 못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12월 1일 날 조사를 해달라 그래갖고 수사 의뢰를 한 거죠. 아직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온 경찰. 현재 셔틀버스는 경찰 수사와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멈출 위기에 놓였다는데요. 한 아파트 셔틀버스를 둘러싼 위법 논란. 이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객운송사업법 81조에서 허가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운행을 하면 위법하고 그에 따라서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셔틀버스 운행을 하는 것이 전부 다 위법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 사실관계 그리고 어떻게 운행되느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요소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주체가 누구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아파트 주민들로만 한정됐느냐 아니면 외부인들도 섞여 있느냐. 세 번째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이용 요금을 받아서 운용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냈던 이용 요금 외에 다른 요소들이 있는지 이런 중요한 3가지 등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주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아파트 셔틀버스 논란과 같은 갈등은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2002년 당시 대법원 판결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2년에도 있었군요, 비슷한 날이. 현재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주민들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이거조차도 지금 막으면서 고양시에서 막아서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최후의 불을까지 잃어버리는 게 되거든요. 이렇게 10년 넘게 아무것도 안 해준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교통권을 좀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셔틀버스를 둘러싼 갈등. 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